한국 시장이 계속 안 좋죠. 무려 11일 거래일 연속 하락 중이고 심지어 오늘은 코스피 기준 마이너스 2.5% 폭락을 해서 오늘은 멘탈을 잡는 내용과 또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연초부터 너무나도 안 좋은데 이유는 뭘까?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짜고 한국 시장을 추락시키고 있다 라는 댓글도 종종 보이는데 이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공매도 전면 금지가 발표됐을 때도 외국인은 오히려 순매수를 했었고 또 외국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수많은 투자의 주체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현재의 그 하락장이 단합이 된 결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기사랑 유튜브에서 뽑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자 8.15 머니톡에서 남석관님이 하락의 근거를 연말에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주장을 해주셨고요. 그러나 코스피 2500 정도면 하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2500 부근에서는 사면 된다라는 해안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 촬영 날짜는 1월 15일 월요일이었고요. 사실 오늘 더 폭락을 해서 2400까지 내려왔죠. 지금은 2435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남석관님의 뷰에 따르면 매수 적기입니다. 예상했던 바닥보다 더 내려갔다라는 거죠. 남석관님께서는 올해 한국 증시 투자 전략으로 2500 부근에서는 사고 2800 부근에서는 파는 전략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머니투데이 뉴스를 통해서 내려준 진단에 의하면 한국 증시가 작년 말부터 고평가 영역이었고 상승 흐름을 유지하려면 시장 에너지와 프리미엄 이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한 건데 그 조건이 둘 다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어닝 쇼크가 악재로 반영이 되었고 실적의 뚜껑이 열리고 낙폭이 확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단기 저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기 저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현재 지수 반등을 위한 요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랑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반등이 곧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 번째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리서치 센터장님이시고 센터장님은 월말까지 증시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현재 약세장의 근거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 과도했던 실적 기대 때문이고 실망과 함께 되돌려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반도체에서 그렇다라고 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에 의한 파급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지수의 변동폭이 커졌다라면서 내릴 땐 급락하고 오를 땐 급등하는 거라고 말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 지수의 단기 저점은 2400 전후라고 하고요. 1월 말에는 약세가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의 증시는 상저하고가 될 것이고 결국은 박스피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자님입니다. 조선일보 최형석 기자의 분석에 따르면 G2의 악재가 동시에 터진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고 중국 부동산 악화 소식까지 겹쳤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이상의 하락이 나올 수 있었다. 오늘 나온 외국인들의 7천억 원 매도는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최대라고 하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증시를 망가뜨린 것은 바로 한반도 전쟁 루머이다. 최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토화 및 대사변 발언 시전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분들 외에도 이제 다른 전문가들 의견도 둘러봤는데 대동소이하고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고 또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증시에 하방 압력이 커진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지난 연말 증시 흐름이 워낙 좋았었고 또 고로 기대가 고조되어 가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막상 한국 증시를 부양하는 대장 섹터인 반도체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겠죠. 삼성전자가 2위로 내려왔다라는 뉴스도 한몫을 했겠죠. 여기다가 기대감을 높인 것이 바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였는데 어저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불식시키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중국의 부동산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것 또한 중국 경제의 반등에 대한 기대를 좌절시키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거기에 북한까지 가세를 해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킨 건데 현재 진행형인 전쟁들이 많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이 마치 있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수많았던 기대에 대한 실망이 한꺼번에 나온 것이고요. 그러나 실체가 구체적인 것은 사실 반도체 실적밖에 없고 반도체 실적 또한 이게 지난 실적이잖아요. 애초에 작년 반도체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던 것인데 그 기대감의 근거는 바로 수출 상황인데 여전히 유효하다. 어제 뉴스를 보면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수출액이 15개월 만에 최대라고 하고요. 반도체가 19%로 견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수출입 동향에서도 매번 보여드렸었죠. 예, 내용은 같습니다. 반도체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ICT 수출액이 늘어났다는 기사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흐름이 대단한 상승세임을 알 수가 있고 대중국 수출 역시 16%나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작년 실적 안 좋게 나온 것조차도 바닥은 찍었다라는 근거로 보면 좋은 뉴스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팩트는 반도체는 상승세가 맞다. 그리고 연준 금리 인하도 늦던 빠르던 금리 인하는 온다라는 거죠.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5.5%인데 점도표를 보시면 상승 확률이 아예 없습니다. 5.5%로 유지가 되던가 5.25%로 내려갈 확률이 96%로 압도적으로 가장 높고요. 그러니까 유지되던가 조금 내려가는데 가장 높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옵션이 5.0%에서 5.25%로 하락폭이 높다라는 것이 4.1%니까 유지가 되거나 내릴 확률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혹여 유지가 된다라면 이게 슬프긴 하겠지만 이게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죠. 고로 피크아웃은 기정사실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제 금리에 대한 과도한 실망감도 굳이 쓸데없는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중 수출 비중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대중 수출 실적은 좋아질 거다. 그리고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간절하게 현재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김정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체제를 유지하려면 전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는 있을 텐데 아마도 김주애라는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그 사람에게로 후계자 권력을 이양시키려는 과정에서 이제 북한 국민들을 단합시키려는 목적이 아닐까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진짜 전쟁을 낼 생각은 없다라는 거죠. 만약 전쟁이 난다면 김정은 후계자는 절대로 북한을 통치하는 경험을 해볼 수가 없을 것이다. 전쟁 나면 미국이랑 한국을 상대로 싸워야 된다는 건데 북한이 승전국이 될 확률은 없죠. 결국 종합을 해보면 현재의 주가 하락은 상상력이 만든 공포로 인한 것이고 이것의 실체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체가 그나마 있는 반도체조차도 상황을 뜯어보면은 이것이 상승의 조건이지 하락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실체들이 실제로 드러난다면 이제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1월 하반기 혹은 2, 3월에는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코스피가 2,800까지 간다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 아래로 얼마나 더 떨어지든지 간에 2,800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투자 방식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2,400에서 2,200으로 더 떨어졌다고 멘붕이 올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다만 현금이 없는 상황이라면 좀 아쉬울 수는 있으나 현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믿는 종목이 싸진 틈을 타서 줍줍을 하면 되겠죠. 폭락은 좋게 말하면 이제 가격이 싸진 거니까 2,400에 사든 2,200에 사든 어차피 2,800까지 갈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바로 전략이다. 그리고 어차피 기다릴 거면 가격이 싸졌을 때야말로 매수 적기라는 겁니다. 코스피도 그렇지만 종목에도 같은 논리로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밝혔던 셀트리온도 있고요. 네이버도 있고요. 또 LG전자도 있고 또 몇 개 더 있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들은 떨줍 올팔, 즉 단타로 떨어지면 줍고 오르면 파는 전략으로 접근하지 않는 종목들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전에도 떨주 올팔이 저의 주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된 것인데 이제 더 길게 보려고 하고 더 크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목표로 접근을 한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떨주 몰팔 전략을 약세장에서 구사를 하면서 상당히 재미를 봤었던 적이 있는데, 이 방식의 문제가 뭐냐면, 떨주 몰팔의 문제가 뭐냐면 상승 모멘텀이 긴 종목들에 이거를 대입하면 좀 많이 억울해지더라. 뭐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는 하이닉스랑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들을 떨주 몰팔로 한 두어 번 등락을 이용해서 수익을 냈었는데, 얼마 후에는 연일 급등하는 바람에 다시는 떨주 몰팔의 기회가 안 왔고, 비단 이 두 종목만 그랬던 게 아니라 뭐 실제로 제가 투자했던 종목 중에서 클래시스, 주성 엔지니어링, 하이브 다 날아가서 랠리를 놓쳤습니다. 다시 떨줍의 찬스를 안 주다 보니까 이게 느낌이 좋은 종목들은 좀 더 기다렸다가 수익을 길게 내는 것도 방법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낸 전략입니다. 이렇게 전략적 사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방송에서도 전략적으로 랠리를 즐기겠다라고 선언을 한 종목이 바로 이제 셀트리온 같은 종목인 거죠.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서 30만 원 혹은 그 위로 올라갈 거라고 목표치를 개인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아래서는 팔지 않고 떨어질 때마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싸게 주워 담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산 종목이 떨어지면은 차익 실현의 타이밍이 늦어지는 기분 때문에 아쉬울 수는 있는데, 결국에 오를 거라면 한 템포 쉬어가더라도 비중을 키운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쌀 때 더 담으면 평단은 점점 내려가니까 반대로 수익률은 이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주워 담고 있습니다. 제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 종목인 것이고, 본인이 공부를 해야지만 또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공부를 하시길 추천드리고, 저는 단지 멘탈 관리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예시를 셀트리온으로 들었다는 거죠. 어차피 시장 분위기는 어느 시점이 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위에 언급했던 하이닉스도 수익 실현하기 전에 이제 떨어질 때마다 좀 더 줍는 전략을 썼었거든요. 정말 물타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당장 괴로움을 이겨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폭락장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 팩트는 인정을 하자. 주식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이다. 위에 말씀드렸던 전문가들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안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내가 찜한 종목은 폭락했을 때가 매수 적기다. 이 두 가지는 팩트고요. 고로 지금처럼 안 좋았을 때는 절대로 팔면 안 될 것이고, 혹시 현금이 있다면 더 주워 담으면 좋고, 없다고 해도 그냥 기다리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을 것이다. 저의 하락장에서 희망 회로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